한덕수 총리의 존재감이 빛나는 딱 한두 번의 순간은 윤 대통령한테 제1요구권 건의할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 특검법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저희가 선언을 했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양쪽이 사이좋게 하나하나씩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친한계는 김건희 특검법에, 친윤계는 한동훈 특검법에.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최대 위기에 처해 명태균 씨가 없다고 하는데 황금폰에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저번에는 생태를 피했는데 이번에 명태를 피했습니다. 생태는 피했지만 명태는 피하지 못해 동태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딱 그 완결구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동태까지. 왜 동태를 그렇게 비하하고 있어요? 아 동태를 비한 거예요. 그럼 먹태가 돼요. 오늘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정도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론도 별로 썩 좋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또 동접자는 좀 많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올라가야죠. 예, 그리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국민의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보협 대변인님은 네. 참 그 회원, 저는 그 하얀 머리가 저렇게 멋지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지면 그 세 말씀. 번째 하겠어. 너무 멋있어요. 아니 드릴 수도 없고. 그 머리는 안 빠지시는데 머리만 하얗게 되시는 아니에요. 거죠?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네. 흑모백모론. 흰 머리든 검은 머리든 붙어만 있어도 된다. 예. 그래서 염색도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혹시 예. 빠질까봐? 예. 그래요. 여튼 뭐 지금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좀 붙들고 계신.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있는 얘기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잘 정리해 주실 거고요. 네. 이 본격적인 뉴스 전에 가볍게 아니, 얘기하면 안 돼요. 총리 얘기가 좀 있군요. 요거를 사실 네. 주제로 가져오기 조금 애매했는데 네. 보도가 좀 계속 나고 있어서 네. 좀 아시는 거 있나 좀 여쭤보려고. 총리가 지금 네. 이제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뭐 오덕수 5년 하는 총리 될 거다, 영덕수 영원히 총리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개각을 해서 쇄신을 좀 보여주려면 총리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 있었던 것 같고. 사의 표명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총선 패배하고 사의 표명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오덕수 영덕수인데 네. 그래서 차기 총리 후보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며칠 전부터 언론에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이창용 총재. 근데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제로 검토하는 카드다. 음. 용산에서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뭐 다른 뭐 우리 19기도 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이거 100%다. 야당이 반대하기 애매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으니까. 그다음에 트럼프랑 인맥도 있고 정치인보다는 경제인이 낫다. 그래서 99%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재밌는 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네. 이창용 총리 뜬 소문이고 아주 웃긴 이야기다. 그런 웃긴 얘기다? 왜 그런 기사가 나는지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용산 쪽인지 한남동 쪽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네, 두 그거는 뭔가요? 파악을 해봐야지. 여전히 네. 그 갈라져 있어요? 용산 쪽은 이창용 카드가 좋을 수 있는데 한남동은 아닐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반응은 그랬고요. 또 하나의 썰은 이제 뭐 경제 관료 출신들이 좀 이창용 총재를 밀고 있다. 마지막 썰은 이창용 총재의 자가 발전이다. 좀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썰이 있는데 어저께 그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기자들이랑 좀 질의응답했거든요. 네네. 당연히 관련 질문이 나왔죠. 총리설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제가 하면서 이렇게 적어온 쪽지 같은 걸 꺼내서 준비해온 문구를 읽어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뭐래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네.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대답으로 원론적인 대답을 뭘 종이까지 준비해서.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하면서 수습을 하고 좀 끝났는데 아무튼 이 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창용.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 얘기를 신지호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이 아. 20일에 했거든요. 네.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아.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친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갈공명이라도 총리로 못 모십니다. 아, 친한계가 추천하면 안 된다. 네. 아. 아, 친한계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거는 안 될 카드다. 원래 검토를 했더라도 친한계 안 돼. 아, 차라리 야당에서 추천하면 몰라도 친한계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기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총리를 바꾸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도 근데 가장 또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여당 아니겠습니까? 어떤 총리가 좋겠다? 근데 이제 그는 임명권자가 네. 국회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뭐 당에서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 하기는 언론에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당에서 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예. 당에서 근데 생각하는 분은 있긴 있고요. 글쎄요,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들은 거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의견 또는 뭐 들은 바를 전달하는 분들 얘기는 들었는데 이창용 총재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이창용 맞아요. 총재도 강력한 예, 후보 중에 한 분이고. 예, 그렇게 얘기가 돌더라고요, 이렇게 좀. 네, 있긴 있네, 그죠? 아, 말고 뭐 주호영 의원, 그렇죠, 정치권에. 권영세 의원, 예, 이런 예. 현역 의원들 얘기도 있고. 근데 빤하니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사임한 지 꽤 됐는데 지금 거의 그냥 있는 거죠. 어떤 의지가 있어서 총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총리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정부가 진즉 총리 자리를 채워 넣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고심하는 거는 총리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관하고 좀 달라요. 뭐 그냥 막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총리를 누구로 할까 봤을 때 한덕수 총리도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리를 갖고 들어와서 지금 총리에 앉혀놨어요. 이번에는 이창용 총재면 경제통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고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준 통과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좋은 카드긴 하나 네.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 안에서 아까 김부겸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신윤 친한 갈등에서 신지호 부총장이 언급했다고 해서 안 해주겠다 뭐 그 정도까지 하면은 너무나 유치한 뭐 장면들이고 네. 이창용 하는 총재 정도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미국 인맥, 뭐 하버드나 예일 쪽에 뭐 그런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과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산은 그런 카드를 생각하더라도 한남동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제가 한남동 얘기를 하냐면 네. 예전에 한때 우리가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 총리론. 예. 그런 부분들도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닐 공산이 커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한남동이 있다고 치면 한남동의 목소리가 막 유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당원 게시판을 지금 가지고 3주를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사고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런 상황이 지금 당원 게시판이 30세 되는 나라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런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창용 총리 카드는 뭐 받아봄직한 카드예요? 아니 뭐 무조건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리로 받아들이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 무조건 어깃장 논다고 해서 민주당이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네네네. 서정욱 총리설도 지금 에? 게시판에서는 올라. 아니 그냥 한덕수 총리가 계속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덕수가 예. 더 날까요? 네. 제가 그 김부겸 총리 시절에 공보실장을 해서 네네. 그 총리실 직원들하고 종종 봅니다.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덕수 총리의 존재감이 빛나는 딱 한두 번의 순간은 윤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권 건의할 때 그때 말고는 존재감이 거의 없고 오래 일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일할 때는 저렇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존재감이 총리실에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파이팅은 좀 넘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니 아니, 파이팅은 서정욱이죠. 들어보세요.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혹시 인사검증? 전날 너무 건강한 목소리로 다른 방송을 하셔가지고 어디 불려가신 거 아니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아 그래요? 그게 소문의 진원지예요? 아니 그냥 서정욱 총리설? 저는 총리 때 그건 뭐 소문의 가능성 없는 진원지는 거고. 저희 영진이에요, 서정 지금. 총리선을 가지고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예, 거예요. 예. 예. 자, 하여튼 뭐 총리 누군가는 아마 후보로 올라올 텐데 과연 민주당 또는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볼지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좀 시간 지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조금 전에 유치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결코 사그라들진 않고 있는 것 이거 같습니다. 진짜 커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뉴스 당원 게시판에 특검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 표결이 이제 다음 달 10일로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보도가 나왔죠.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주변 친한계 인사들한테 이 최근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말이야.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산이 날 공격하면 이 게시판으로 날 공격하면 나는 특검으로 특검으로 내가 반격을 하겠다 반격한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로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한 대표 쫓아갔죠.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쫓아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쫓아갔죠. 런 했죠 기자들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라고 하면서 쭉 말을 이어갑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변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 얘기는 있었다는 거를 보통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음. 그런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그럼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제 입으로 한 말은 아니고 제 네. 육성으로 한 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으나 내 입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친한계 의원들이 또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의 특검까지 나오는 공격 포인트를 보면 제가 이제 유치하다고 하는 게 딱 이 비유예요. 보통 우리가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 아빠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너 엄마해, 너 아빠해. 네. 소꿉놀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부부 싸움을 해요. 막 멱살 잡고 막 피 놀이하다가 터지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3주째 끌 일인가?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이게 공격 포인트를 친윤 쪽에서 참 유치하게 잡았다라고 제가 비판을 하다가 네. 이제는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 대표잖아요. 이거는 끊고 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의 간판은 한동훈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이끄는 국민의힘의 지금 평가들은 본인의 평가하고 똑같을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당을 방치하지?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한테 가버렸다. 친윤을 탓할 시간이 이제 지나버렸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계속 공격하면 나 저 특검 받겠다는 얘기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감정적 대응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다. 네. 단박에 그런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그런 비난보다 뭔가 이제 감정적인 친한계 의원들 전화해 그렇지 보면 진짜 않다고. 부글부글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네. 실수 네. 있죠. 네. 네.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당 대표 입장에서 이 특검법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저희가 선언을 했어. 선언한 이유가 뭐 중간에 사정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유연적인 법률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저희가 예. 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이 대전제가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해요? 아니 한동훈 대표의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혀 그 사실 무근이다 내지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 거기서 한치도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요거 하면 사실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매우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한 얘기를 보면 제가 한 말은 아닌데 그 특검에 대해서는 그 문제 지금 이야기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조금 바뀐 건가 이런 해석이 나올 기분이 수. 많이 나쁘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네. 그 문제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뀐 게 전혀 없다. 뭐가 바뀌었겠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예. 보기에는 뭔가 여지를 열어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쪽에 힘을 실어줄 줄 수도 있어요. 언론들의 해석에 대해서 그닥 세게 부인하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해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둔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아, 예, 지금 예, 법사위에 예. 발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출마를 했을 때 그때 김건희 씨 문자 공개되고 댓글팀 운영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때 또 여론 조작 의혹 업데이트해서 7월 달에 재발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사이좋게 하나하나씩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친한계는 김건희 특검법에 친윤계는 한동훈 특검법에 그래서 두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 이게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이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현실 감각은 조금 어디 놓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국민의힘이 대표에 할 대해서. 리가 없잖아요. 한동훈 그렇게. 대표 무슨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법 보시면 여러 네. 의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자녀 아마 그 네. 입시 네. 경찰에서 무혐의 내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간 한동훈 대표 특검법인데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검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실화되기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본인 네, 입으로는. 네, 네. 근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단독 기사였어요. 한국일보.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뜨뜻미지근한 네, 좀 네. 어떤 뭐 여지를 좀 남기는 톤이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이제 블로핑 작전인데 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올렸다 지웠다. 네. 아, 올렸다가 그거 딱 캡처해서 했다가 싹 지우잖아요. 기사남 지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고도의 정치적 기술인 거는 같아요. 친한 쪽에. 그분은 하여튼 기사 나기 전엔 잘 안 지워. 안 지우죠. 기사 남은 나오자마자 지우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 한동훈 대표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네. 뭐 서로 간에 뭐 입을 맞춘 건 아니지만 친한 게 쪽에서는 최소한 네. 그런 입장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높고. 네.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도 예측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부정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네. 정도의 여지는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특검에 그래서 대한 입장이 만약에 바뀌면 이거는 해당 행위는 맞아요? 특검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해당 행위냐? 예. 지금 단계에서는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제를 깨는 행위는 당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 법안 세 번째 통과된 예. 법안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다. 예. 농산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당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정 변경이 일어난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위헌적이라는 부분들을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거의 입을 맞춘 듯이 얘기를 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나 위헌적이라고 저희가 100번 양보하면 그러면 위헌적이지 않은 특검을 왜 발의하지 않죠? 위헌 그냥 법률가들 아닙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 검사 출신으로 네. 법을 잘 하신다고 하면 헌법에 부합하는 본인이 걸 봤을 내라. 때 헌법이 부합된 특검을 내시라고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이게 바로 진정한 특검이다라고 내밀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냥 민주당의 것은 비판만 하고 대안 안 내놓는.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그렇죠.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지금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다.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수사 그 기관의 어떤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 그게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항고했잖아요. 아직 결과 안 나왔고, 그게 만약 기각되면 재정시청 가면 돼 이제 재항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그 단계, 특검? 예, 그 네. 얘기, 그게 남아 있어요.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의 지난번 기자회견 때 보면 위헌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위헌이 아니라 특검이란 제도 자체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 부정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야당 근데 단독 추천은 이거 위헌이다. 한동훈 대표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이 비판에 그러게 말씀하시면 비판에 좀 논리가 되는 게 최이병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제 바꾸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비판 뭐 그럴 수 있다 입장에서 그러면 민주당한테 진정한 위헌이 아닌 합헌적 특검을 좀 보여달라. 제안을 해달라. 한 수 배우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니에요?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네. 지금 기소를 하냐 마냐의 여부잖아요. 예. 지금 기소를 안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네네네. 특검하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네. 방법으로 특검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단계가 네. 검찰 단계에서 그런 기소가 아예 안 되는 단계 네. 그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 기소를 지금 검찰이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상 이제 불기소로 결정 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항고를 했잖아요. 네. 예, 고법에 네. 고검에. 네. 그런데 고검에서 만약 이것도 기소거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 재정 신청할 네. 수 있어요 법원에. 그럼 그때는 그러면 특검 그럼 가는 그때 것도 가서 얘기해야죠. 아니 그때 가서 저는 얘기하자. 그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네. 모든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하는 게 특검이다. 이런 건 없어요. 특검은 간단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 제도예요. 그런데 뭐 상고 뭐 다 마무리된 뒤에 특검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튼 아무튼 뭐 친한계 예. 의원들 물어보면 그래서 특검 진짜 찬성할 거예요? 물어보면 한다는 건 아닌데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거예요. 아, 그런 정도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와요. 아무튼 근데 지금 네. 이러한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이 계속 된다면 아, 뭐 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 진짜 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실제로 될지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좀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이다가 했는데 막 반대표가 생각보다 적어.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고 아. 일단 이렇게 당내 자중질환이 너무 커지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의원총회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할 때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이러다 다 죽어요 냉각기를 좀 가집시다라고 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 요거 관련해서는 의원이든 당직자든 저 언론 나가서 좀 얘기하지 마세요 대변인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네.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소용돌이가 치면서 네. 이 엉뚱하게 특검법 통과 여부까지 논란이 이어진 거는 전체 당 구성원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아 그럼 혹시 그 이 당원 게시판 요 이슈는 용산 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그 생각은 혹시 하세요? 친한계 의원들은? 글쎄요, 저는 친한계 의원이 아니라서 네. 의원이 아니라서 예, 예. 중요한 거는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네.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원내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네. 몇 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건 있죠. 네, 네. 김민전 최고위원도 저는 이제 돌발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 그러니까 이거- 발언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분이 팔동원 계속 발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죠. 예.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단체가 뭐 연명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막 중진 뭐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진 의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이 상황 이 게시판 이슈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작고 짜치는. 예, 뭐 좀 네. 예, 대놓고 얘기하기가 네. 부적절한 게 네. 많기 때문에 네, 그 네,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시작된 게 당 밖에서 장해찬 씨가 많이 네, 키운 네, 측면이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아 저게 이제 직접 용산이 공격하기 조금 애매한 혹은 뭐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기 좀 애매하니까 저런 외곽에서 이렇게 쓱 불 지피고 안쪽에서 호응하고 이런 느낌으로 당 대표를 흔드는 거 아닌가?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커져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거취에 영향을 끼칠 만한 급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큰 얘기여야 이게 좀 말이 되겠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수준에 뭐 수류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근데 이 사안이 예. 한동훈 대표 이미지 훼손에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기서야 그렇게 보겠죠. 아니, 특검도 저- 하시는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특검은 하자고 하면 하는데 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한다. 따박따박 반박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것 예.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도 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대표까지 됐는데 이 사안에서 유독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민주주의의 원칙, 당의 뭐 원칙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한동훈답지가 않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정치인한테 이미지 훼손이라는 건 대단히 큰 손실이에요. 그냥 별사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안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라면 좀 덜 중한 사안일 수 있지만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꽤 큰 사안으로 볼 수 예. 있다. 그리고 한 대표가 스스로 이 사안을 키워왔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 자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쓰는 사람이 동명이인이라는 거는 다 이제 정확히 나왔고요. 네, 이제 문제는 가족 관련한 예, 얘기인데 예.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안 했다는 거를 밝히는 순간 어떻게 그럼 사태가 진행을 할 거냐 거기까지 다 생각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가족이 아니란 증거를 대봐라. 분명 그럴 거고요. 네, 가족이 아니면 그걸 누가 썼다는 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일일이 그러한 비이성적인 질문에 답하는 게 이 상황 우리가 이재명 대표 물론 월요일 날 무죄 나오긴 했지만 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대야 투쟁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느냐 네. 여당 대표로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네. 장해찬 씨 등이 주장하는 여러 사례들 뭐 배우자 관련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는 게 나와요. 뭐 당 게시판에 있는 똑같은 글을 어디 옮겼다고 하는 것도 어떤 분이 그 내가 옮겼는데 나보고 자꾸 진 씨라고 그러냐, 제이 씨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올라와요. 자기 네.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 주장의 허구성 같은 게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면 사실 당에 있는 그 최고위원들 혹은 뭐 당의 중진 의원들이 장해찬 씨한테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해당 행위요. 왜냐하면 우리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의혹 제기해 갖고 지금 당을 지금 3주 동안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당신 장해찬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못 볼 줄 아시오. 그분 당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이제 곧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그 있으니까. 당원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또 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당에 있는 어떤 중진 의원이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뭐라 오지랖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해당행위라는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이 사람 우리 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원 게시판에 우리가 이제 그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당원 게시판 왜 시작했을까요? 이 저는 그 이슈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 당원 게시판 왜 시작했지? 정말로 당원 게시판을 그 누군가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듣고 쫙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표집해서 유튜브에서 터트려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칼을 숨기고 있다. 네.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예요. 결국에는 유일하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꺾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 등등등이 모여서 했으나 63%로 돼버렸죠. 네. 최근에 가서 독대 요청을 하면서 조금은 대통령 보기엔 건방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거의 그 독대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네. 이 기자회견 이후에 금요 여사를 일단은 감추고 특감까지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안 숙여? 라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배경에서 당원 게시판이 시작됐다고 보면 최근에 김민전 의원이 면전에서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죠. 네. 사퇴하는 사람 고발한다며요. 내로남불 이민지를 들어가거든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예. 예. 근데 보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참고 있던 생각을 폭발해 버립니다. 그게 지금 당원 게시판의 규정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거 혹시 용산에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누가요?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 김대남 씨면 딱 뭐 어디입니까? 용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과 본인의 싸움이라는 걸 본인도 알면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거라서 이게 본인이 대놓고 모든 걸 공개하고 다 까버리면 네. 결국엔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친윤들의 집단 린치가 좀 바보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벌집을 쑤시는 건데 네. 벌집은 살살살살 방법에 따라서 벌이 안 튀어나오게 따내야 되는데 막 벌집을 팍팍 쑤셔서 다 이제 쏘아서 네. 죽게 생긴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국민의 일이긴 하나 네. 결국 이제는
둘 중에 아무도 본전을 못 건지는 네, 상황. 건드린 사람도 죽고 벌들도 죽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고모도 그러니까 등판을 했잖아요. 추경 원내대표가 이 당 사람들한테 자제하자 이랬는데 당 밖에서 싸웁니다. 지금 예. 장해찬 최고가 계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모가 등판을 했죠. 컨트롤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신지호 부총장이 원래 처음에 이제 아니 거기 지금 고모도 쓰고 이러는데 이건 말이 되냐? 고모가 쓰는 건 되냐? 막 네. 이러면서 했잖아요. 네. 고모가 그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은 무슨 벼락 맞아 뭐 이럴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말이 되냐 이러니까 이 고모가 또 페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예. 아니 그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이 무슨 뭐 개목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야? 막 이러면서 또 설전이 여기서 이걸 그 전하고 싶지 않은데 개목줄 전해야 이런 되는. 거는 가족이 쓴 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썼다는 글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윤 대통령을 비방해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네. 임모 씨라는 다른 사람이고 개목줄 어쩌고 하는 건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네.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는데 네. 대부분 뭐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마치 가족이 쓴 것처럼 자꾸 그걸 확대 재생산하니까 섞어서 이 장르만 여의도가 이 파급력이 크니까 여기서 자꾸 예. 바로 잡을게요. 그럼 하나도 없어요. 이 고모도 좀 약간 방법이 자제시켜야 없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분발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고모가 참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모에게 그냥 한마디만 한마디만 네. 하실까요? 네, 이게 무슨 저희 조선시대 외척 싸움도 아니고 김 씨와 한 씨의 그런 무슨 외척 싸움을 보는 이 나라 꼴이 참 전화면 조선시대로 돌아갔습니다. 현타가 와요. 조선시대로 돌아갔습니다. 한심하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사안은 네. 그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만이 아니고 네. 그게 포털 뉴스 댓글 뭐 이런 데도 동일한 글이 옮겨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혹은 한동훈 가족 명의의 글들에 그치는 건지 혹은 지난번 김건희 씨 카톡 문자에서 등장했던 댓글팀 혹은 여론 조성팀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활약했다는 그 팀이 실제로 있는지 등까지 저는 폭넓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예. 네. 자, 그리고 명태균 관련된 소식도 좀 많이 있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오늘자 명태균 씨 관련 속보는 네, 11월 29일 명태균. 예, 오늘의 명태균 네, 조은희 서초갑 의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요. 예, 이 서초갑 공천 개입 명태 의혹도 나오니까. 있었고 엊그제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할 때 여기도 이제 지금 뭐 자료 달라고 했던데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조은희라는 인물을 경선에 들어가게 했는지, 어떻게 경선에서 이기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받았다고 하는지 얘기를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거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그래가 다 문자 다 돌려 다 하고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47%.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래 해라. 그냥 무조건 가방 넣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지가 이길라.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한대요. 항상 조은이 어떡하잖아. CEO 공천 2개 있는데, 네? 서초 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쫓아놨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부연을 하면 네네. 이게 그 서초갑이 원래 윤희숙 의원이 지역구였는데 그때 막 재산 논란 있고 하면서 내가 배지 던진다고 나갔어요. 네네네. 갑자기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서초구청장을 하고 있던 조은희 의원이 그럼 나 나갈래 하고 구청장직을 던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당에선 좀 많이 손해죠. 그러면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이 지키고 있는 거 하나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요. 네. 몇 퍼센트 줄지는 뭐 선거마다 다르긴 한데. 경선 나오더라도 페널티를 준다. 네, 이제 페널티를 주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은 원래 조은희가 경선에서 페널티 20%를 받아야 돼. 근데 그럼 무조건 지잖아. 그 내가 힘을 써서 페널티를 5%만 주게 했어. 야,
그게 가능한가? 라는 거고 네. 그 페널티 포함해서 넉넉하게 이기려면 한 47, 48 정도는 안 돼. 넉넉히 한 56%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와야 돼. 그것도 내가 만들어 줬어. 그래서 조은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울면 왜 이렇게 이 고맙다고. 사람 만나면 울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감동스럽네.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예. 조은희 의원이 시의원 공천목 내 몫으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 겁니다 하고 시의원 추천 몫을 줬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이건 근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줬는지는. 아 근데 네. 그 실제로 그 이제 명태균 씨 밑에서 활동하면서 뭐 네. 이렇게 뭐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있을 때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왜 대구 시의원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대구 이때 시의원이 아니고 예. 대구시청 소속. 아 대구시청 소속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이분이 그러니까 A 씨라고 하면 이분을 실제로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시켜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경선에서는 떨어져요. 경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단수 그래서 공천을 줄 수가 없었지. 예 그래서 이분이 이 A 씨가 결국은 김영선 의원 방에 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시청으로 가요. 그랬다가 이번에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시청직 그만뒀죠. 네네네. 예, 예. 아 그럼 이건 거래가 잘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네. 제가 말씀 잠깐 하고 윤희숙 대변인 말씀 듣는 게 훨씬 예, 더 예.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 보면 이제 이 페널티 주는 거 예. 서초구청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말하자면 이 지역에 나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보궐이죠. 이때 윤희숙 의원이 그만 사퇴하면서 생긴 자리인데 윤희숙. 윤희숙 이분 제가 아닙니다. 윤희석. 제가 발음이 좀 아니에요. 샜나요? 윤희숙. 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원래 민주당도 그러는데 광역 의원이나 단체장을 하던 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총선에 출마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책임이 있죠. 네. 일단은 이 본인의 또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보골이 생기는 거, 공석이 그쵸, 생기는 그쵸, 것이고 그쵸. 예. 본인은 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선출 유리할 수 경험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여야 뭐 일단은 공관이나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설정을 하는데 대부분 20%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15에서 20이에요. 어. 그러니까 시의원도 뭐 시장을 나간다거나 도의원도 도지사를 나간다거나 뭐 국회를 나간다 하면 일단은 나가게 되면 자기 직을 버리면 페널티를 줘요. 아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불리함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20에서 5%로 갔다는 것은 이게 이례적이다. 명태균 씨가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다 아. 라고 보는 거고 두 네. 번째 이 대가의 거래로 2개 중에 1개의 시의원 자리를 명 선생님을 드릴게요. 네. 울먹인지 안 울먹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대구에 있던 사람이 네. 이쪽에서 시의원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정황상 맞는 얘기 같다. 저는 여기에 주목할 것 같고요. 네. 경선할 수밖에 없는 건 네. 기존의 시의원이요. 이거 경선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서 단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을 붙였는데 경선을 붙여준 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금 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굉장히 정황상 매우 그럴 듯해 보이는 일들인 것 같다. 나온 걸로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걸 특별히 반박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어, 그래요? 일단 이제 왜냐하면 물론 명태균 씨가 말한 거긴 하지만 뭐 조은희 의원이 뭐 저 명태균 씨가 저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 의원도 만들어 주셨고 뭐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뭐 이런 무슨 말인지 맞다. 모르겠고 그건 영남의 아닌 것 황태자 같- 있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도대체 황제가 누군지 네. 황태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쭉 이어진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은희 의원이 잘 반박을 하셔야죠. 지금 나온 걸로만 보면은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의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좋습니다. 누구든 네네네네. 뭐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기가 뭐한 게 대구에서.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그것만 사람. 여쭤볼게요. 20%에서 5% 그러니까 20%가 정해진 건 아니나 보통은 한 15, 20 뭐 이 정도는 이제 페널티 예. 주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예 그렇게 하면 네. 이게 지방선거랑 총선이 2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없다면 현직 자치단체장이 그렇지. 직을 관두고 총선에 대거 뛰어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그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암묵적으로 그거는 정치도에 어긋난 일이다가 하나 있고 두 네. 번째는 이렇게 페널티를 세게 주죠. 근데 5%라면 굉장히 낮춰진 것도 맞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해봐야죠. 이때가 네. 대선 때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예. 별로 그렇게 저희가
특히 서초는 네. 대충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유리한 곳이니까 네.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 정량화된 수치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네, 수도 요 있겠죠. 숫자는 나올 뭐 거예요. 압수수색 예. 관련된 그 경선 자료에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나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네. 얼마의 페널티를 받았고 이런. 제 기억에 5%라고 기억을 합니다. 야. 예. 기억에 그때 네. 이제 여러분이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당에서도 그때 말이 좀 있었죠. 조문희 그러니까 예, 부총장. 중간에 관두고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전에 윤희숙 의원이 관두고 나서 조은희 현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당협의 당협위원장부터 이제 공석이 되니까 그렇죠. 선정을 해야 되죠. 예. 그 과정에서는 전희경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돼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현직 당협위원장 전희경과 네. 현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청장 출신 그렇죠. 조은희 조은희. 의원이 결국은 경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후보가 전희경 의원이 아닌 조은희 구청장이 된 거죠. 네.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예. 이걸 보시려면. 네. 자. 이 사안에서는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시민의 대표자를 뽑는 시의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원 보좌관 했다가 대구시청 공무원까지 했다고요? 요새 젊은 분들 공무원 되려고 몇 년씩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공천 주고받고 그 자리로 대가로 그런 시의원 자리, 공무원 자리 냉큼냉큼 주고 참 화가 납니다. 또 하나는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그 선거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윤희숙 의원이 자기 문제 때문에 던진 그 자리 구청장 하던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여러 번의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세금 낭비 게다가 구청장 자리가 바뀌면 그 구청의 리더십 교체에서 또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 모두입니다. 민주당도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안 낸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바꿔버렸거든요. 네. 두 당 모두 네. 자기 당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안 내는 게 맞는 근데 것 앞으로 같은데. 조국혁신당도 지역구를 해 보시면 쉽지 않다. 그런 일들을 좀 잘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 만약에 죄송한 말씀인데 네. 어떤 사법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면 비례대표 승계는 안 하실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왜 달라? 아니죠. 그러면 조국 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비례승계 정당 얘기했잖아요. 투표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비례승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투표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그런 일이 조국에다 있었잖아요. 투표한 게 아니고 12분의 1의 그 대표의 예. 조국 대표의 흠결 사항이 발생했잖아요. 조국 신당에. 아니, 그 흠결은 조국 신당의 몫이지 민주당의 몫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물을 수 있을까요? 책임을 네.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당에 그 당에 12석이 흠결이 있습니다. 발생했잖아요. 이 당에 흠결이 발생하면 정당 해체할까요? 국민의힘 같이 그 하실래요? 얘기가 아니라 지역구에 후보 내지 말라는 논리가 저희도 이제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국 대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국 신당에서는 어떤 방침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고요. 같은 잣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냈다가 된 통들도 역풍 맞은 사례들이 양당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그거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자, 우리- 제가 조은희 의원 입장을 안 전해가지고 네. 어쨌든 조은희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이제 명 씨가 허위 과장 과시한 것을 두고 네. 이 녹취를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마치 음모가 있는 것처럼 정쟁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초조했나 봐요. 네. 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 네.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이 공개한 네. 이 명태균 녹취록을 이제 본회의 중에 읽는 모습이 또 이제 카메라 아, 저 녹취록이. 보호필름 붙이라니까. 회관 앞에서 이 정도 붙여줘야 각도면 돼. 붙여도 보여요. 네. 살짝 틀어야 되거든. 근데 또 웃긴 건 이제 저게 이제 캡처가 돼서 기사가 났죠. 네. 그걸 기사로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또 이렇게 흐뭇하게 기사를 보는 모습까지. 아, 무슨 확장이 됐다. 먹이사슬 보는 예. 것 같아 이렇게. 예,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굉장히 또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뭐 회장이란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그 명태균이 맨날 그 들려주는 그 녹취 있잖아. 오빠 전화 왔어요. 그 녹취 있잖아 하는 내용이 이제 또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전화 왔죠? 그 뭐 김영선 공천 다 잘 될 거야라고 했다던 그 녹취가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여사의 육성을 기대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아니야 여사가 오빠 전화 왔어라고 말한 건 사실 무근이고 강혜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혜경 씨 말고도 그 오빠 전화 왔죠라는 녹취를 들은 또 다른 인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김한정.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라는 거죠. 김한정 들어볼게요. 씨의 네. 이 사실 오빠 오빠 전화 요 얘기를 네.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뭐 그 얘기까지는 뭐 저희가 네. 녹취로 굳이 않아도 안 들어도 될까요? 될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하여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오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제 뭐 통화를 좀 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신빙성 있는 혹은 신뢰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좀 더 추가가 됐다. 요 정도 의미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의미 말고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최대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시장. 그럼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육성 부분들은 네. 저는 합리적으로 다 살펴봐도 교차에도 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없다고 하는데 황금폰에 있을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찾고 강효경 있죠, 씨도 검찰이. 들었다고 네. 그러지. 그다음에 미래학운용수 김태열 씨도 들었다고 그러지.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의 많은 사람 후원자 중에 하나인 김한정 회장도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김한정 회장도 들었다는데 네. 아무나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만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측면이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저번에는 생태를 피했는데 이번에 명태를 피할 수 있어요. 지난번 생태는 피했으나 명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도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 문제는 심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네. 어젠가 기자회견했죠. 어젠가 그젠가 예. 네. 그분이 또 사고를 쳤구나라는 식으로 피해가는데 김한정 이분은 오세훈을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쓴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한정에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가서 만나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녹취록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세훈은 그분이 또 사고를 쳤네라는 식으로 여기서 가위질을 싹 하려고 하는데 네.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길 것 같아요. 그 평론에 제가 약간 더 마침표 더해드리면 이거 나중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태는 피했지만 명태는 피하지 못해 동태가 될 것 같다. 야, 이렇게 겨울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딱 그 완결 구도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동태까지 알겠습니다. 누가 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제 주어가 추임새. 중요해. 그건 주는 얘기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겠죠. 네. 왜냐면 동태를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세요. 아 동태를 비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먹태가 돼요. 오늘 점심은 생태탕. 자 그리고 이재명 네. 대표 관련된 뭐 재판 하나가 좀 있죠.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네. 본인 재판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나올 것도 있지만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네. 첫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 이제 김인섭 씨인데 네. 이분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인섭 씨가 네. 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한 거 막 네. 그런 거 알선해주고 부동산 업자한테 그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받고 네. 그리고 뭐 5억 원 상당의 무슨 뭐 사업권 같은 거, 뭐 한밭집 사업권이라 그래요. 식당 사업권 같은 거 받고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근데 네. 이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는데 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인섭 씨가 원래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시장 당시에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이제 이른바 뭐 이재명 사람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을 쓰면서 김인섭 씨와 정진상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특수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일단 앞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백현동 관련한 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는 국토부의 협박이 아닌 성남시의 일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확정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에 이런 비리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중에 로비스트로 된 사람, 로비스트였던 사람이 이번에 대법 판결 5년을 받았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예, 선대위 그러니까 본부장. 특수관계라는 점을 이제 인정을 이게 이제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이 갈 만한 재판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네. 사실관계가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시행사가 되고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까지 제외하니까 독점으로 시행이익을 얻겠죠. 네.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토지 형질도 4단계나 올려서 네. 주상복합 지을 수 있어서 많은 이익을 얻게끔 바꿔줬던 음. 그 행정 행위가 즉 시장의 결제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확정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네. 중간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정진상 씨 이것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협박에 의해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이 됐고 네. 예. 그러면 대충 줄거리가 나오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다. 일단 요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법 이게 판- 중요해요. 대법 예. 판결이 나왔기 이게 때문에. 확정이 됐다는 게. 예. 네, 대법 판결을 부인할 수는 없죠. 네. 존중해야 되고요. 네. 일단 이제 영향에 대해서는 없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이게 좋은 영향으로 될지 나쁜 영향으로 될지는 그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이유는 영향이 이게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 대법원의 판결문들의 주요 요지들을 보면 네.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언급이 돼요.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의 알았던 친분을 활용해서 네.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공무의 역할들을 본인이 사인으로서 알선수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과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인연을 통해서 그걸 이런 이용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이걸 불리하게 판단할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 이재명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의 협박 부분도 네. 그렇다면 이건 국토부의 협박은 국토부 협박대로 존재가 하는 것이고 네. 말하자면 김인섭 씨가 했던 부분들은 종사형 부분들은 당시에 물론 뭐 정진상 비서실장도 있다고는 다들 얘기하지만 네. 김인섭 씨가 이 담당했던 공무원들 3명과 여러 가지의 그 알선수재에 대한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있어서의 결과물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해서 아주 생각하면 유불리 따지긴 이르다. 예, 유불리 따지기는 이르나 네. 영향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시장에 있었네요.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잘 안 아시면서 있어봐서. 뭘 그러세요?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아니요, 사안을 잘 몰라서.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하다.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재명 대표 친정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가 조작을 한번 또 거론했습니다. 삼부토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네. 뭐 상법 개정 얘기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막 그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냐 마냐 막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또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민주당이 이 주식시장 이 개미들에 대한 표심을 얻는데 굉장히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화가 좀 많이 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저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한국거래소 찾아가지고 이제 시장 관계자들을 쭉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계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쭉 듣는 이제 간담회였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딱 꺼내더니 네. 보여줘요. 사진 주세요. 뭘 보여줬죠? 어떤 이제 주가 그래프를 이렇게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삼부 삼부토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딱 보고 이 그래프가 참 이렇게 예쁜데 이 그때 왜 몰랐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삼부토건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 를 네. 얘기하면서 네.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삼부토건이라고 하면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뭐 김건희 여사도 있고, 멋진 해병. 김건희 여사도 있고. 예. 김건희 여사도 있고 멋진 해병을 봐야 김건희 여사를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종호 씨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는데 네. 지금 3부 확인 체크해봐. 네. 이 건이 이제 다시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올 겁니다. 요 갑자기 요걸 꺼내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가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좀 저도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3부의 주가 동향이 네. 뭐 100만 주 50문자씩 당시에 3부 체크해봐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뭉탱이로 움직입니다. 아. 그리고 어떤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기에 어떤 펀드가 그 토지 개발에 쓰여야 되는데 그 토지나 그쪽 개발에 쓰이지 않고 삼부토건 수백만 주를 매입하고 그걸 다시 팔고 하는데 사용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강남 쪽에 있는 모
개발 사업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당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3부 체크가 3부 토건의 주가 조작 뒤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도 좀 네. 관련성이 있지 않냐까지 어. 지금 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요건 만약에 언급을 한것 당 같아요. 대표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꺼낼 정도면 그냥 이런 의혹 있지 않아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상설 특검에 민주 담겠다라는 예, 거죠. 민주당에서 뭔가 그래도 준비를 당 차원에서 좀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제가 있는데. 예. 그러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강남의 모 마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뭐 마을에서 벌어지고 마을이요? 있는 일이다. 예, 마을이래. 원래 이 건은 네. 김건희 종합특검법에 포함이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혐의 2개로만 좁히면서 이 사안은 빠지고 이거 삼부토건 건은 상설특검에서 보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그 한국거래소 가서 이 삼부토건 얘기를 꺼냈을까? 이게 관심이 갔는데 네. 일단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네. 대해서 입장을 번복을 했잖아요. 그때 금투세 이게 마치 우리 주식 시장을 주가를 못 올라오게 발목을 잡는 것처럼 거대 양당 두 당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한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때 반짝 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막 망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2%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문자 계속 오는 게 제 거는 왜 5%까지죠? 오늘? 네. 그럼 그런데- 그 사이에 더 빠졌나 보네. 아니 원래대로 얘기를 돌아가면 예. 이렇게 주식시장 나쁜 거는 금투세 그 문제랑 상관없이 이 정부의 무능한 탓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인사들이 주가 조작에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라는 거를 좀 요 방향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2%.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건 5%. 지금 화가 많이 또 나 다른가요? 계십니다. 네, 뭐 딱- 아, 보유하신 거? 네. 예, 갖고 예. 계신 게? 예, 예, 이거 저 갖고 있는 건 20%도 빠졌어요. 그리고 요 좀 약간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네. 우리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아. 위해서 또 요거 잠깐 짧게 갈게요. 워낙들 네. 골프 이거 또 가야 관심이 돼요. 많으시니까 네. 어제 국방에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골프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를 이제 트럼프 2기에 대비해서 했다라고 외교를 위한 했다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또 8월 24일인가 그때가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기 그건 이제 시작했어라고 트럼프 하면서 당선될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언제 다시 시작한 지가.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그 국방에서 질의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8월 8일 대통령 휴가 중에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김용현 장관이 치긴 쳤어.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친 건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볼게요. 네.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네. 이거 부사관 로또 맞은 대통령이 기분으로. 휴가 기간에 골프 쳤어. 근데 그거 논 거 아니고 장병 등 격려하려고 장병이랑 예. 친구 그 장병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니까 이건 미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정말 이게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 있을까?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 정도는 해줘야 출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8월 8일과 9일에 대통령이 안보 휴가를 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국민들한테요. 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골퍼들은 다 우리 골프 치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안보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운동 가자 아니고 안보. 안보와 골프는 이제 나라 지키러 같은 가자. 단어와 어떤 어감이 돼서 자
이번 주말에 안보하러 가시죠. 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교하러 가시죠는 어때요? 외교도 뭐 외교도 괜찮은데 괜찮죠. 네. 안보라는 안보가 것은 중요하다. 안보를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8일 날은 군 구룡대 골프장이 휴장일이었는데 대통령이 치겠다고 이거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아하. 심지어 김영현 장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가 무슨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입니까? 무슨 뭐 그 지도자 동지가 왔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의. 대통령이 골프 쳐주면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잖아요. 저기 직장 사장님하고 골프 칠 때 편해요? 안 편하죠. 부사관들 로또 당첨이요? 본인 거의 노역장에 끌려가는 기분 아닐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뭘 수도 저는 있지. 사실관계를 너무나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네. 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쾌했다. 어. 그리고 이 많은 골퍼들에게 이런 좀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아.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서 네. 김영원 장관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창피한 줄 아시고 네. 유감 표명을 조금 더 진심 어리게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얼마 전에 나와서 대통령 몇 년 동안 골프 안 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8년 쉬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때도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닌 거예요. 이분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 예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사관들 괴로웠을 거다. 그 사례를 아는 게 군 부대에는 바둑병, 당시에는 테니스병 이렇게 있었거든요. 골프병이요? 그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길 듯 하다가 져줘야 돼요. 그렇죠. 이기면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셔틀이지. 네. 이때 부사관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기는 척하다가 지느라고 무지 힘들었을 거라고요. 아. 그래서 눈물이 나왔을 겁니다. 홀컵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 삑사리 내고. 그래서 이제 골프를 눈물이 잘 났던 치시는. 것이냐. 네. 아니 근데 뭐 대통령이랑 치면 또 나름 뭐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안 연희석 쳐봐서 대변인님. 모르겠습니다. 뭐 대변인님은 딱히 뭐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 골프를 아니, 잘 뭐, 치세요. 뭐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아, 그런가?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 골프의 대통령이 진심인데. 골프를 쳐도 되는데 해명이 뭔가 이를 더 아니, 키우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러면 뭐. 이제 앞으로 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무슨 눈물을 흘려요. 그건 좀 심했다. 아 그리고 눈물은 조금. 그거 우리 아닌가? 북한은 매일 비판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우리 어버 수령 동지에게 뭐 방어가 안 돼. 헌화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저 인민들을 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눈물은 조금 바꾸는 걸로. 네. 아 근데 김용현 장관 말투에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아, 진짜 본인이 흘렸겠죠. 장병들이 감격을 했다니까요. 이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예. 하여튼 뭐 네. 그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이제 뭐 골프 문제 좀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오나요? 네. 자, 요 이왕 정도. 이렇게 된 건 대통령이 잘 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미국 가서 네. 트럼프와 밀리지 않고. 네. 진짜 잘 예. 좀, 왜냐면 8월부터 지금 굉장히 연습을 아주 강도 높게 했거든요. 예, 네. 보람 있어요. 무슨 또 강도가 높아요. 그 정도면 열심히 하신 거지. 많이 가면 강도 높은 거지 뭐. 예. 자, 하여튼 좋은 골프 성적 싱글 한번 쳐주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생태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생태탕 먹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동태가 싸요. 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